자, 전편에 1890년에 실질적으로 카메라용 렌즈를 생산을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렌즈는 어떨까요? 큰 렌즈일까요? 작은 렌즈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35mm용이나 중형에 쓰는 그런 조그만 렌즈들이 아니라 굉장히 큰 렌즈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35mm 판형이 이렇게 뭐 유행을 하거나 만들어진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렌즈들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건 문헌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그 렌즈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렌즈였죠. 그 렌즈가 뭐였냐 하면은 1890년대에 만든 게 프로타라는 렌즈예요. 이거는 그때 누구가 만들었냐면 칼 자이스에서 근무했던 수학자죠. 수학자인 루돌프. 루돌프라는 사람이 프로타 렌즈를 만듭니다. 이 프로타 렌즈가 결국은 이게 어떤 렌즈냐. 지금은 이것이 생산이 되지 않죠.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문헌에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개량을 이뤄갖고 여러분들이 현재도 쓰고 있는 그 유명한 프라나 렌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프라나 렌즈로 맞나 스페링? 맞네요. 프라나 렌즈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 여러분, 프라나 렌즈 좋죠? 표준 렌즈계의 제왕이라고도 부르죠. 라이카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미럭스, 스미크론. 이런 렌즈들의 이제 표준 렌즈 제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프라나 렌즈들은 현재도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이제 칼 자이스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런 프라나 렌즈가 굉장히 어떠한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현재에도 프라나 렌즈를 칼 자이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일본의 유수 메이커 또는 다른 나라의 유수 메이커에서도 프라나 렌즈의 구성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거에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프로타라는 렌즈에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루돌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프라나 렌즈가 나왔을 때 과연 그러면 이거를 실용화를 해야 됐느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최초의 프라나 렌즈는 압구경이 워낙 컸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코팅이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코팅이라는 게 없었어요. 코팅이라는 개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코팅이 실용화돼서 쓸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고스트 현상도 심했고요. 그 다음에 플레어가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렌즈는 실질적으로 제조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역사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래갖고 자이스에서 1901년에 이렇게 돼갖고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을 둔게 됐죠. 일단은 설계는 완성을 했지만은 구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플레어나 고스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01년에 자이스 볼로라는 사람이 난 참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참 독일어인데 독일어를 읽기도 뭐하고 영어를 읽기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고 제가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뭐 영어 박사도 아니고 독일어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로라는 박사가 뭘 만드냐 하면 세계 최초로 비구면 렌즈를 만듭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1901년에 볼로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비구면 렌즈를 만들어요. 칼 자이스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박사였나 봐요. 이 당시에는 일본 카메라들이 태생조차도 안 했을 시기입니다. 칼 자이스. 이게 참, 저는 그래서 누누이 전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 렌즈는 누구야? 뭐가 좋아? 그러면 저는 정말 몇 초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칼 자이스를 최고로 쳐줍니다. 물론 라이카 렌즈 굉장히 좋죠. 라이카 렌즈 나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제 특성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칼 자이스 렌즈가 저는 더 좋게 느껴져요. 라이카 렌즈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라이카 씁니다. 라이카 쓰죠. 라이카는 확실히 M 렌즈들이 뭐 그런 건 하는데 뭐 지금 라이카 얘기는 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를 좀 더 살펴보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도 역사를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말들이 끊길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문헌을 좀 보고 하는 편이거든요. 좀 이렇게 좀 지루하지만 좀 보셔도 이런 역사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1935년에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떨어지죠.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렉산더. 나 참 이름이 어려워 죽겠어. 슈마쿨라. 슈마쿨라에 의해서 뭐가 탄생을 하냐면은 코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을 해요. 진공 상태에서 코팅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이 탄생을 합니다. 코팅 오케이. 얘기 되나요? 코팅 오케이? 1935년 알렉산더 슈마쿨라에서 진공 상태에서 코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이해 웃기죠? 오케이. 다 쓰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리 떠드는 것보다 떠드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팅 기술이 1935년에 나오면서 어떤 일대의 혁신이 이루어지냐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프라나 렌즈가 앞구경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이 안 된 상태에서 빛의 반사율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코팅 기술로 인해서 프라나 렌즈의 그냥 그걸 만들고 실용화시킬 수 있는 그게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1935년에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1943년에는 본격화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35년에 코팅 기술을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1933년에는 그 코팅 기술로 인해서 오메로 구성된, 그러니까 렌즈를 결국은 5장을 썼다는 얘기예요. 프라나, 75mm f3.5 75mm f3.5를 개발을 합니다. 몇 년도에요? 1943년도에.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을 했지만은 2차 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양산 체제를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거를 롤라이 프렉스 T 이후의 모델의 프라나 75mm 3.5를 표준 렌즈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롤라이 프렉스 카메라 아나요? 이안 렌즈 카메라? 거기에 2차 대전이 지나간 후에 75mm 프라나 f3.5 렌즈를 오메 구성인 렌즈를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7, 8분이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저희 사이트는 한 7, 8분 기준으로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해보죠.